네. 시험 잘 보셨죠? 아니, 잘 보셨냐고, 이렇게. 눈으로. 자, 뭐,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조금 약간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문장을 한번 꼬았어. 그죠? 보통 이제, 척 보면, 그 문장이네? 하는, 턱턱 하는 문장이 있었고,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아, 그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난이도를 정리해 보니까 거의 한, 난이도 A급, B급, C급 있죠, 그죠? 계산해 보니까 A급 문제가 3문제, B급 문제가 한 8문제, 그 다음 C급 문제가 9문제. 요 C급 문제는 생각이 필요 없죠. 그냥, 답, 이렇게 되는 거고. 이 B급 문제는, 이렇게. B급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거. 원칙과 예외 있죠. 원칙은 돼. 그런데 예외는 A의 경우에 안 되는 거지. 그럼 A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뭡니까? 뭐뭐 한다가 아니라 일형식 문장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한다 이렇게 살짝 뒤집으니까 이게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지.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아시겠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A급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2문제, 3문제는 예전에 원래 나오는 것이고, 근데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 문제 나온 것이고요. 그 교수님 출제하신 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정성이죠. 그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싶은데 문제는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수험생들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들게 느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겠죠? 난이도 A급 문제가 3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간적인 좀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문제를 갖다 쉽게 푸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를 미리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정리하고 그 객관식 특히 협학 문제는 문장 중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A-로 하느냐 A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이런 것들은 아예 출제거리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미리 이 2가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바로 찾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겠죠? 그런 문제. 자,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3문제 있고 다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답 고르기는 쉬웠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정답이 1번에 있거든? 틀린 거. 그럼 2번은 볼 필요 없거든? 2번, 3번, 4번이 어려운 지문이야.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보는 바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시간도 뺏기고 1번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은 시간이 안 걸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정리해둔 사람들은 확실하다고 A가 없으면 O야, 있으면 X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못 찾는 거지. 그거만 찾았다면 1번에 답이 있으니까 굳이 2번, 3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결국 뭐 시험 시간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시험이고, 이번 시험도 특징이 뭐냐면은 답 고르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1번인가? 2번인가?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답은 1번 이런 거지. 그래서 의외로 답 고르기는 쉬웠기 때문에 점수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점수는 보통 한 9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 95점 받으셨으면은 잘 받으신 거지 뭐. 수험생으로서는 4. 100점 나오면은 실수겠지. 실력이라기보다 찍었는데 맞다 이러겠지. 그럴 수 있겠는데 85면 글쎄요, 이거는 85면은 잘 봤다고 하기가 좀 난감한, 알겠죠? 무난한 점수인데 항상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난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과목도 다 잘 봤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그럼 85면은 괜찮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장 나오면서 되게 밝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정들이 밝았다고 그러대. 국영사가 너무 쉬워가지고 표정은 밝은데 시험 잘 본 것 같다 했는데 다들 밝어. 불안한 거지 이제. 다 밝어. 그죠? 그게 항상 문제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칙과 예외로 정리하는 것들 잘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는 마책형이죠. 마책형.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개인적 공권. 자,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자, 1번은 C급 문제죠. 난이도 C. 아시겠죠? 옳지 않은 거. 1번은 제가 수업 중에 늘 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 공권 성립하려면 두 가지. 강, 사 필요하죠. 강행법교성, 사익보성할 때. 강행법교성이란 네 글자. 국가 의무 그랬죠.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 말이죠 지금. 공법상 강행법교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 말인 것이고, 과거에는 기숙만 인정, 오늘날 재량도 인정. 이유는 한계 이론, 영어로의 수축 이론 덕분에 뭐 이거 다 하는 것이고. 이번은 척보면 척이죠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인 것은 항상 상수원 그러면 반사적으로 화장장 같은 사건이죠 그죠?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취소하라. 법률상 이익이 없지. 화장장 설치 결정 취소하라. 있지. 그 말이죠. 그럼 3번 이것도 침익적인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럼 반대로 수익적인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리가 없지. 수익적인데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4번 환경평가 뭡니까? 환경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어떤 쾌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정답은 4번. 이건 그냥 척 보면 알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참고로 우리는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죠? 지방직 또 있으니까 대상지역 아니다 밖이다 늘 하던 거죠 그죠? 안의 주민들은 있고 밖의 주민은 없다 그랬죠. 안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있다. 언제? 건물만 소유할 때. 밖의 주민은 없다. 그런데 있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개입 그랬죠.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큰 경우와 환경침해 있음을 입증한 경우는 가능하다. 밖에 있다 하더라도 되겠죠. 지금은 예외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묻고 있죠. 이거는 뭐 기본급 아시겠죠? 진짜 C급이지. C제곱이지 C제곱 그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수험생으로서 각하죠. 그죠? 그 다음 2번 행정지도 가보시면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난이도 이거는 한 B급 정도. 자 1번 위법한 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가 없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깬다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그러면은 적법화되는 거지. 그게 없죠. 그럼 뭡니까? 아니지 아니하지. 그죠? 그 말이라고 지금 문장 분석할 때 얘가 헛치치 그랬죠. 헛치치. 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헛치치는 이거죠. 아니지 아니한 거는 되는 거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조각되지 아니하면 아니지 아니한 거니까 지우고 위법하다는 거지. 지도를 따른 행위는 위법 적법. 지도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위법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시킨 사람,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 그랬죠, 그죠? 그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인데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헛짓지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문장이 조금 이제 좀 난감했다. 수험 중에 막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미리 제가 항상 헛치치 이 구조를 기억하시라고 하겠죠. 헛치냐 헛치치냐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말로 할 때 교부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하여야 라고 했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했죠. 그건 다 아는 거고. 4번 국가배상 직무에는 권력 비권력 포함된다. 뭐 이거 다 말씀 나누고. 2번 죄송합니다. 2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까지는 맞죠? 임의적 협력을 바라는 거니까.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런 건 별표 드시고, 이런 건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개원방 했죠? 개념, 원칙, 방식이 있다. 원칙은 세 가지, 과, 임, 불 있고
방식은 서면으로 하라 그런 규정은 없고, 말로 했을 때 교부 청구는 있죠. 단 항상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하여야 한다. 글자가 하여야라고 돼 있지만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있으면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의무라고 표현되진 않죠. 알겠죠? 반드시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행정지도 실명제라든지, 그리고 공통사항 공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의견 제출권. 알겠죠? 그래서 의견 제출권을 가진다 말이죠.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 정답은 2번. 그래서 2번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 B급. 그 다음 3번 문제 C급이죠. 취소와 철회, 판례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맞죠?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없죠. 신청권 문제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라고 재량권이 있으면 상대방, 국민이 이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권리는 공권이죠. 항상 모든 경우에 공권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 잠수를 안 타셔도 돼, 그렇게. 카메라 나오면 좋지 뭐. 자, 신청권, 강, 사 있는데, 이 강행법규성이란 국가한테 의무가 있을 것, 이 말이죠? 국가한테 의무가 있을 것. 근데 의무가 있으려면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원리가 뻗다는 거죠. 기속행위는 의무가 있지만, 재량행위는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언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면. 근데 지금 재량행위인데, 이게 0으로 수축이 되려면 뭔가 특수한 단어가 필요하죠. 생명, 신체를 침해한다든지, 총알이 날라온다든지, 뭐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평상적인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죠. 그럼 강행법규성 안 되니까 신청권은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 쟁점을 갖다가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둘을 섞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운 건데 이 1번 지문 자체는 두 가지 쟁점을 섞은 겁니다. 알겠죠? 취소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신청권이 있는가? 그건 아니고.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이거는 뭐 C급 문장. 정답은 1번.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난이도 A급이죠. 절차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이런 거 별표 드시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다? 이해관계인이 없죠. 이해관계인이.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당사자 등이라고 할 때 법에서, 절차법에서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 또는 상대방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장이 없다고 했죠.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없다고 했잖아. 그죠? 늘 하던 거 우리가 하던 이야기 하겠죠. 근데 이것들 갖다 조심하면 안 보면은 1번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면 난감하죠. 그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고, 2번은 늘 보던 거죠.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본래 신고니까 접수기간에 발송된 때 아니고 도달된 때, 이건 다 하는 거죠. 이게 C급 문장이죠. 그 다음 3번. 행정청이 신분, 자격, 박탈 처분할 때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청문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 맞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3번이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침입적인 처분 절차 두 가지 중에서 의견 청취는 세 가지, 청공제, 청문은 언제 한다? 세 가지, 개필신,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설명드렸죠. 그죠? 기억나지 않는 거지. 공청회는 두 가지. 개광이죠? 개별법에서 실시를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특히 이게 신설됐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벌써 지금 한 세 번째쯤 나올 겁니다. 벌써. 공청회도 개별법에서 하라고 하거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개광. 의견 제출은 일반 절차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늘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는 인신법 그래가지고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법인 취소 할 때 인신법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했죠. 그냥입니다. 그리고 3번도 일단은 뭐 별표를 해두시고 그래서 2번, 4번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거라서 그죠? 수십 번 반복되죠. 그죠? 그런 것도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과 4번은 C급 문장이고 1번이 A급 문장이에요. 1번이 A급 문장. 1번이 A급 문장이고 3번은 그냥 뭐 이것도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냥 답을 고르기 쉽지. 1번 문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죠? 1번 문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3번도 옳다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야. 둘 다 옳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 이해관계인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보시면 이건 B급, 난이도 B급 유보원칙 옳지 않은 거 1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지도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지도는 근거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 없다. 왜?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이 C급 문장이죠? C급 문장이죠. 완전히 그죠? 척범하는 거야. 그럼 1번에 답이 있죠? 2번, 3번은 처음 보는 판례다? 상관없죠. 뭐. 이들님의 답이 있는데. 그럼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론상 설명을 하는 거지 처음 보는 판례면은 당연히 답은 모르는 거죠. 그죠? 분석해보면은 자, 2번 보시면 대법원은 지방의원에 대해서 유급, 돈 주죠.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법률로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맞습니다. 일단 새롭게 나온 판례니까 별표해 두시고 요건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 강론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텐데 구급하시는 분들은 강론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모르는 거지 뭐. 근데 원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게 법률로 만들 사항이고 어떤 게 조례로 만들 사항이냐. 자, 조례를 만드는 사람 누구다?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 근데 지금 지방의원들이 뭡니까? 유급보좌관을 두는 거죠. 유급이니까 월급이 있죠. 이 월급은 누가 가집니까? 보좌관이 가집니까? 의원이 가집니까? 그런 생 양아치가 있죠. 그죠? 보좌관한테 안 주고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보좌관 월급을 지가 가지잖아. 그죠? 그럼 이 돈 주는 걸 누가 결정해? 이 돈 주는 거를 조례로 하면은 지방의회 가면은 지가 지한테 돈을 주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한 단계 올라가야지. 얘들이 함부로 못하게.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론상 따지면 법률로 정할 상황이지. 근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상 따지면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론상 따질 만한 능력이 없죠. 왜? 강론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정답은 1번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동의 정족수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비 사업할 때 몇 프로 이상 찬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죠, 그죠? 항상 그런 말 했죠. 이거 생각나십니까? 0.05% 이상으로 한다. 음주운전 기준은 0.05 이상으로 한다 하는 최하한선은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한 숫자. 그죠? 이게 0.05냐? 지금 올라갔죠? 아직 안 올라갔나? 아직 안 올라가구나. 지금 개정안이 뭡니까? 0.03으로 강화하자. 이런 게 있죠. 그죠? 옛날에는 소주 한 잔 이상 안 된다. 지금은 반 잔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하한선이 내려간다는 것은 중요한 숫자죠. 그죠? 본질사항. 본질사항은 반드시 뭐로 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지면은 아마 이것도 동의 정족수니까 70%, 60%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숫자니까 법률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별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처음 나오는 판례들이고 앞으로 재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문제니까 80개 문장이죠? 248. 80개 문장에서 새로 나온 판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우리가 늘 하던 거야. 맨날 하던 거 아시겠죠? 한번 꼬아서 문제인 거지. 4번은 뻔한 것이고 정답은 1번. 그죠? 그래서 2번,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이 너무 쉽죠.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사실은 난이도 C급이라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일단은 모르는 판례들이 있으니까 난이도 B급으로 한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 6번. 이것도 늘 하는 판례죠? 사례 문제긴 하지만 수험생들은 항상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이번 영어 시험도 독해 때문에 당락이 잘못된다면서요? 그러는 것 같은데. 자,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우리는 늘 그 사건이죠? 고속도로, 접도구역 사건, 송유관 매설 사건이죠. 그죠? 어떤 사건이었느냐? 처분 당시에는 부관이 가능했는데 처분 이후에는 부관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죠? 하지만 부관의 적법성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관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처분할 당시에, 부관을 할 당시에 적법이라면 그 효력이 당연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죠. 그래서 뭐 1, 2, 3은 뻔한 것이고 1번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무를 부여시키니까 부담이다. 맞죠? 그죠? 2번 갑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협약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협약을 뭐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이런 사전 협상을 비공식적 행정자궁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사전 협상한 다음에 부관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3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단결부에 반하지 않는다. 맞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4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 허가 없이도 소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 즉 비용 부담한다는 거 효력이 소멸한다? 아니지. 처분 당시 적법이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건 사실은 C급인데 케이스 문제라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난이도 B급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 C번 공법상 계약 옳은 것은 이거는 뭐 C급 문제. 1번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맞죠? 공법상 계약이니까 성질이 뭡니까? 비권력적 법률행위죠. 법적 근거 필요한 것은 적어도 권력적, 침익적 행위죠. 그죠? 비권력적이니까 근거 필요 없지. 맞죠? 근데 조금 난감한 것이 뭡니까? 다수설에 따르면 이 말이 항상 문제. 그건 상대적이라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뭐 다수설에 따르면 거의 뭐 맞는 이야기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싶어서 하나 더 보면은 2번 공법상 계약은 행정 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 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주체와 사인 간에만, 만자가 틀렸죠. 만자가. 세 가지 뭡니까? 세 가지 가능한 것은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 주체와 사인, 사인과 사인 다 가능하죠. 그리고 물론 요 사인은 공무 소탁 사인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뭐 3번은 공중보건의사 다 알죠? 공포상 계약이니까 당소다. 항고성 아니고. 4번 현행절차법은 아무런 규정 없다. 다 알죠? 그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 정답은 1번. 그 다음 8번 보시면 이것도 B급, C급 할까 하다가 자 8번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이거는 난이도 C급. 기숙행위와 재량행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판단 여지를 긍정할 때 그 말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죠. 그러면 판단 여지는 효과 선택 벌써 땡이죠. 그죠? 얼마나 고마워. 1번에 답이 있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1번에 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는 효과 선택이 아니라 요건의 법 해석 문제죠. 요건에 있는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는 문제죠. 그 다음 재량은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이 거꾸로 됐죠. 그죠? 재량은 효과 선택, 판단 여지는 요건 해석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2번, 3번은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볼 필요도 없죠. 2번 같은 경우는 재량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맞죠? 일탈, 남용만 심사한다. 제한적 심사고 3번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 법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면 과전법 그랬죠. 과전법. 과징금은 전부 취소한다. 생각나십니까? 4번이 문제입니다. 4번이 좀 약간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출제 오류 같습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이게 문제죠.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다수설이라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죠. 출제 오류야 사실은. 그러나 1번은 확실히 틀렸고 4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럼 정답은 1번인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난이도 B급으로 할 뻔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4번은 분명히 출제 오류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판단 여지가 있는 때도 보니까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거든요. 그럼 전면적으로 심사한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아시겠죠? 다수란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8번을 갖다가 정답을 4번으로 쓰신 분들은 꼭 이의제기 하십시오. 일단 찌르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찔러야 돼. 제가 올릴 수는 없거든. 문제 공개는 누구한테나 다 해주지만 이의 신청은 소원표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꼭 올리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야 인정해 주는 거야. 많이 올려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볼 때는 4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하지만 보통 이제 실제 재판에서 확실하게 틀린 게 있고 이런 과정이면 답이 확실하니까 출제 오류는 아닌 것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의제기도 안 받아주고 이거는 아마도 이 정도는 이의제기 받아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아시겠죠? 1번, 4번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 마음 같지가 않아 가지고 결론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의 신청 하십시오. 이의 신청은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올려보시고 그 다음 9번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뻔한 거 2번도 뻔한 거 늘 나오던 거죠. 이게 난이도 B급인데 자 3번을 보시면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당의 재량준칙에 자기 구속력을 인정한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이게 왜냐면은 대법원은 자기구속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거 생각하십니까? 자기구속을 인정하느냐? 대법원, 헌재 둘 다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인정? 지금까지 다수설은 내용적으로 인정, 얘는 명시적 인정 이 말이죠.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구속을 위반하면이라는 말 안 썼다고 하셨죠? 라고 평가되고 있거든? 물론 아닌 판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자기구속을 위반했다는 말을 안 썼어 아시겠죠? 논란이 있지 그 부분은. 그리고 따라서
당의 재량 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데, 법규범인 당의 재량 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건 아니고, 확실하게. 재량 준칙 위반 때문이 아니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 구속 위반 때문에 위법한 거죠. 간접 위법. 자, 설명드렸죠, 그죠? 어떤 처분이 있으면 이랬습니다. 어떤 영업적 유월이 있다 했을 때 이 유월 처분이 첫째, 재량 준칙을 위반했다. 재량 준칙은 법규성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위법하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6월 처분이 자기 구속도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법 일반 원칙이니까 내용적이든 명시적이든 법 원칙으로 인정하는 건 똑같죠, 그죠? 그럼 이걸 법이라 보니까 자기 구속 위반은 위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 그랬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간접적 위법이에요. 간접 위법.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앞부분은 좀 문제가 좀 되긴 하겠지만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답 고르기 쉽지. 그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10번. 이제 행정벌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난이도 B급. 어려운 건 아니고. 1번.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맞죠? 책임주의에 반하죠. 자, 뭡니까? 이거 다 설명드린 부분이거든? 양벌 규정할 때 양벌 규정 뭐였죠? 가령 법인이 있고 거기 행위자가 있다. 그랬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법인도 처벌한다. 이게 양벌 규정이죠. 법인은 왜 처벌하죠? 법인을 처벌한 이유는 행위자가 대표자냐 대리인이냐 하죠. 행위자가 대표자면 대표자 행위는 바로 법인 행위죠. 법인의 자기 책임 때문에 책임지는 거지. 네 탓이지. 네 팔이 한 거니까. 법인의 팔이 한 거니까. 그죠? 그러나 법인의 팔이 아니라 별도의 사람,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사고치면 그때는 법인이 한 건 아니지만 법인이 이 사람을 감독을 잘못했죠. 감독을 잘못한 실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다?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 과실은 누구의 과실이다? 법인의 과실이죠. 법인의 자신의 과실이지. 대표자 행위는 바로 자신의 행위고 대리인 행위는 감독함에 과실이 있는 것이고 과실을 따져야지.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과실을 묻지 않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지식인데 약간 한번 꼬은 거죠. 그죠? 이건 난이도 A급 문장. 지문 자체는 A급이지만 나머지는 다 답고르기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 B급으로, 문제 자체는 B급으로 하겠죠. 이제 1번은 별표 드시고 1번은 별표. 2번 보시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벌써 이상하죠? 왜? 이행강제금은 강제고 행정벌은 제재죠. 그죠? 일단 그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행정자공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아니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논란이 있지. 그죠? 동일하지 않고 그 다음 3번 질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해서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고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하는 지문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말하는 거죠. 늘 말하던 거.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을 고용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죠. 3번은 별표. 그럼 4번은 통고처분은 항고소에 대사된다. 아니죠?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거죠. 그죠? 이건 C급 지문이지. C급 지문. 정답은 1번. 그 다음 11번. 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진짜 C급. 자, 정답은 2번.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포함되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 그랬죠, 그죠? 행정법 시험에서는 뭐다? 법인은 되고 비법인은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되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포함. 그리고 법인과 비법인은 설립 목적도 불문한다 하죠. 차라리 그 뒷부분으로 써야지. 너무나도 이건 뻔한 문장 아시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한국증권업협회는 늘 말씀드렸죠, 그죠? KBS는 공공기관에 해당,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모임,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늘 하던 것이고, 이건. 정답은 2번. 한마디로 난이도 C급. 그럼 12번. 처분사유 추가 변경 옳은 것은? 요거는 난이도 B급. 1번.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 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많이 틀렸죠? 제가 항상 구별하라고 했죠. 뭡니까? 구별할 거. 추가 변경을 구별할 거. 하자치유. 쟁송 제기 전후로 나눠서 쟁송 이전까지 하자치유죠. 되느냐? 금, 부, 절, 통설 판례는 절충설 언제 가능하다? 이게 그거죠. 저 문장에 있는 거.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쟁송 이후에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니까 2심 끝날 때까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뭡니까? 3심이 끝나는 거죠.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3심이 끝나야지. 그죠? 물론 2심 끝나고 나서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확정은 3심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지. 하자치유는 쟁송 이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이게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절충설, 통설 판례는 절충설 언제 가능하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이거죠. 항상 요 단어를 바꿔낼 거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치유는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때,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 동일할 때. 그죠? 요 단어 바꿔내기 하겠죠. 그리고 치유는 쟁송 이전,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아시겠죠? 이런 게 가장 기본인 거죠. 1번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문장이니까 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2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수험생 입장에서 보니까 항상 분명히 옳은데 하지만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을 봐야 돼.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그 다음 3번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죠?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도 그 사실 알고 있었다. 존재, 알고 하면은 동일합니까? 그건 아니지. 지금 처분 당시에 뭡니까? 이것이 A 사실이냐 B 사실이냐 서로 다른 사실이죠? 요 다른 사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 존재한 거하고 사실이 동일한가 하고는 별개 문제죠. 그죠? 존재했건 말았건, 그 사실 알았다? 알았건 말았건,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법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이게 AA냐 AB냐 그걸 따지는 문제지, 존재했냐 안 했냐 그 문제랑 관계없음. 그랬죠. 그죠? 그럼 4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서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는 처분의 실체상 적법성을, 이것도 사실은 세모인데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지만 둘 다 절차상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겠죠? 절차하자. 근데 옳은 것을 볼 때 뭡니까? 옳은 것을 볼 때는 아까 그 8번 문제랑 다릅니다. 8번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지만 12번은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2번이 옳은 거고 4번은 뭡니까? 세모여도 상관없죠. 어차피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거나
옳지 않은 거나 그건 답이 아니죠. 그죠? 4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수인에 따른다면은 4번은 절차하자지. 그죠? 절차하자를 시행하는 거지. 이유를 고치는 거니까.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럼 13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C급.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음. 1번. 공공의 영조물이란 강학상 공물이다. 맞죠?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고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건 사실상 관리하건 다 포함됨. 했죠? 이건 뭐 넘어가시고. 그 다음 14번 가보시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난이도 B급. 자, 1번 하던 거죠?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틀렸고 재량이다 기속행위다 논란 있지만 다수설은 재량으로 파악한다. 실시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2번 원칙적으로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 충족돼 있어야 한다. 맞죠? 계고는 대집행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절차죠. 그죠? 절차를 하기 전에는 대집행 요건, 대다방 요건을 먼저 갖춰야지. 그래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번 부작위 하명에는 행정행위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의 하명에 따른 부작위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아니고 강제력은 별도 근거 필요하죠. 4번 이게 참 슬픈 지문인데 문장이 좀 어색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뭡니까? 근데 불가정력과 대집행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했거나 말았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죠. 그죠? 불가정력은 어떤 사람 구속한다? 국민 구속이죠. 국민이 쟁송기간 지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는 거지 행정청이 강제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죠. 그죠? 쟁력이 발생하거나 말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2번. 그 다음 15번 강제 징수 절차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난이도 C급. 1번 그냥 아는 판례죠. 세무공무원이 국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의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아니고 돈 돌려주면 되지. 청산 있죠? 독, 압, 매청 할 때 청산 하면 되니까. 2번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된다. 맞죠? 가산금은 법정된 거거든요. 법정. 가산세는 별도로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죠? 가산세는 별도의 행정처분이죠. 가산금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다 아는 거죠. 그죠? 그죠? 처분 이후 위헌 판결이냐, 위헌 판결 이후 처분이냐 하는 문제. 판례 4가지 말씀드렸죠. 그 말이고. 4번 공매 통지는 처분 아니고. 그 다음 16번. 자, 요게 이제 A급 문제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무슨 문제죠?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다. 기속력. 기속력이란 행정청 구속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할 거 소극적 효력이 있고 해야 되는 거 적극적 효력이 있죠. 소극적 효력은 뭡니까? 반복 금지효죠. 반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죠. 언제 가능하다? 반복할 수 없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면 안 돼. 반복하면 무효. 반복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했죠. 다시 현진이 나오죠? 유현진? 그죠? 다저스. LA 다저스 했죠? 다절. 그죠? 다절. 다른 이유로 동일한 처분은 가능하고 절차나 형식의 하자를 고쳐서
동일한 처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이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거부 처분 취소하면은 다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한 사실과 술집에다가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정반대죠? 얘는 손님이고 얘는 직원이고, 요거는 A 사실이고 요거는 B 사실이죠. 그 다음 영업 취소와 정지는 서로 다르죠. 해놓고 시작합시다. 이걸 안 다치고 저렇게 머릿속에서 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문장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필요했던 거죠. 시간이 충분했다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자, 16번 옳지 않은 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서 동그라미 출입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 동그라미 출입 취소 이거죠. 갑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랬죠.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구형 기형기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확정되었으니까. 그럼 1번 A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건 직원이죠? 손님이 아니라 다시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는 있다. 맞죠? 사유가 다르잖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은 가능하죠. 그죠? A 사유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B 사유를 이유로 동일한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 말이고,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다른 이유로 동일한 처분 가능, 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즉 비례원칙 위반이죠. 그럼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이유지만 영업허가 정지 처분할 수는 있다. 맞죠? 취소가 너무 심하니까 취소했고 정지로 바꿨죠. 그죠? 이건 가능하지. 동일한 처분이 아니니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기판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건 다른 처분이 상관없고. 3번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맞죠? 이거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저 반복범죄의 원칙적인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음, 그 말인 것이고. 그 다음 4번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건 절차하자 시작한 거죠.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아니고 절차하자를 고친 경우에는 다시 변명 기회를 주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죠. 저 마지막이죠. 그죠? 절형. 그죠? 저 딱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 문장을 갖다가 만든 게 아니죠. 정답은 4번. 아주 쉬운 문장인데 사실은. 그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문장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뭡니까? 실력차가 나는 거죠. 분명히. 그죠? 얼마나 교수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참 감탄해마지 않는데 보면서 야,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걱정되더라고. 난감했겠는데 싶더라고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7번. 자, 이것도 난이도 A급. 행정상 손실보상. 옳은 것은 1. 헌법 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아니고, 제가 뭐냐면 참고 16번 문제는 전체를 별표하시겠죠? 16번 문제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손실보상 규정 없을 때 학설이 4가지가 있죠. 헌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수용할 때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어떻게? 법률로 하라. 했는데 법률로 하는데 뭐가 없다?
수용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죠. 그럴 때 행정청은 상대방한테 근거 있으니까 수용하죠. 그럼 이 수용처분은 적법. 그럼 상대방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텐데, 청구하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이 없죠. 그럴 때 보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학설 4가지 하면 방, 직, 유, 위 있죠. 여기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죠?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직접 효력설. 방침 규정서는 뭡니까? 이 헌법은 입법 방침에 불과하니까 아무런 후속력이 없다. 후속력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고, 요거는 법률이 없으면 헌법에 직접 근거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견이나 뭡니까? 유추도 마찬가지. 헌법을 유추해서 보상이 가능하단 말이죠. 모두 뭡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있죠. 왜? 보상 규정을 반드시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 이건 아예 이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거니까. 그죠?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그냥 직접 근거하면 되니까 없어도 되지 뭐. 그런 거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니지. 위헌무효는 뭐다? 요게 다르죠. 요거 뭡니까?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고, 위헌무효설은 누구에 대한?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누구를? 입법자를 직접 구속한다. 직접 구속하니까 뭐 한다? 수용할 때 보상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다? 불가분 조항인 거죠. 불가분 조항. 뗄래야 뗄 수 없다. 근데 안 만들었으면 실이 가는데 바늘이 없다. 그럼 이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그럼 이 수용처분은 법적 근거 사라지니까 위법하게 된다. 위법하니까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견에 따르면 이 헌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나 물론 이게 불가분 조항이다 아니다가 또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단은 뭐 다수견에 따르면은 위헌무효설에 따르면은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것이다 그 말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헌무효설이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지는 세무지만 어쨌거나 직접 효력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그럽니다. 그 다음 2번 헌재는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여러분 모르는 거니까 별표. 무슨 말이냐면 비례원칙 생각나십니까? 비례원칙 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할 것, 단 제한하더라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 것,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때 나오는 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공공복리라는 단어고, 공공복리. 이는 37조 제2항이고 저거는 23조 3항이죠. 거기서 말하는 손실보상할 때 이야기하는 공공적 특보할 때 그때 공공필요. 요거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관계된 거죠. 요거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뭐가 넓다? 당연히 공공복리가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필요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게 좁은 거지. 그 다음 3번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공용침해라고 할 때 재산권을 공권적으로 침해하는 건데, 그 재산권에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죠. 일체. 일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건 사법이건 상관없고 침해를 당하는 거 아시겠죠? 침해를 당하는 거. 근데 침해를 당한다는 건 뭐죠? 침해를 당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건 사법상 권리건 다 있다. 침해를 당했죠? 당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그냥 돈 달라 하는 보상 청구권이 생기죠. 보상 청구권이.
요거는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죠. 이 권리가 공권입니까 사건입니까? 뭐 세무, 배보부 한 적 있죠, 그죠? 손실보상에 대해서 학설은 공권, 판례는 사건으로 보지만 최근에 공권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첫째는 하천법 사건, 둘째는 최근 판례로서 공토법상 사업 폐지 사건. 그게 손실보상 당소로 아시겠죠? 하천법 사업 폐지. 사업 폐지가 최근 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나온 거죠, 사회복지직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공권으로 본다, 사건으로 본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행소로 할래, 민소로 할래, 그 말이죠, 그죠? 공권으로 파악하면 행소로 한다는 말이고, 이는 결과에 대한 것이고, 침해가 되는 대상이 공법 권리냐, 사법 권리냐, 공권인가 사건인가 하는 거는 그런 원인의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에는 공사 다 포함되고, 이걸 공권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침해되는 것은 공권이건 사건이건 다 포함됩니다, 겠죠? 그런 말이고, 그 다음 4번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아니고 비교형량하겠죠. 이건 뭐 쉬운 문장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1번, 2번, 3번이 뭔가 다 B급 이상 문장이죠. 그러니까 B 플러스 뭔가 B 플러스 아시겠죠. 1번, 2번, 3번이 B 플러스고 4번은 그냥 뭐 한 B 마이너스 또는 C 종합하면 결국 난이도 A급인 거지.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16번, 17번이 좀 많이 까다로웠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18번 행제행위 옳은 것은 이건 뭐 B급. B급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거의 C급인데 1번 행제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생각하는 공법행위라고 정의하면 무슨 견해죠? 행제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최강의설,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이 있지. 통설은 최협의설이죠. 가장 좁게 보죠. 여기다 뭘 추가합니까?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적 단독행위. 자,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 또 지방직 시험 쳐야 되니까 그걸 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겠죠.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최강의는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 광의설은 거기다가 공법행위, 협의설은 거기다가 구체적인 법집행행위, 최협의설은 거기다가 권력적 단독행위죠. 그럼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어디랑 반대다? 여기까지는 뭔가 여기까지는 공법상 계약이 포함돼. 여기서 빠지는 건 뭐죠? 행정청의 모든 행위니까 입법부 행위나 사업부 행위는 제외되지. 그랬죠? 여기서 뭐가 제외되죠? 공법 행위니까 공반대말 사법 행위 빠지는 거고 법률행위 반대말 사실행위 빠지는 거고 그 다음 구체적 법집행위면은 뭐가 빠지죠? 구체 반대말 추상적인 법령 빠지는 것이고 법집행위니까 정치행위인 통치행위 빠지는 것이고 이랬죠. 그 다음 최협의설에 따를 때 비로소 뭐가 빠진다? 권력적 단독적이니까 공법상 계약이 빠지고 단독이니까 공동으로 하는 합동행위 빠지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협의서까지 말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최협의설에 따를 때만 빠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1번도 쉬운 문장인데 항상 최협의설만 생각하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 맞죠?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적 행정이다 그 말인 거지. 허가이든 특허이든 차이점은 명령적 형성적 차이점이지 공통점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죠. 준확공통수죠. 그 말이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그건 아니죠. 허가는 그렇죠. 원칙적 신청. 특허는 항상 신청.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행정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니고 공구설은 공정력 인정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 구성요건적 효력의 인정 근거는 권한 존중. 그랬지. 다른 기관의 권한 존중.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약간 B급 정도인데 4번이 너무 쉽죠. 행소법상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이원설 이꼴 쟁송법적 개념설에 따르면 처분 이꼴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본다. 맞죠? 옳은 거는 4번. 답이 너무 쉬워. 아시겠죠? 근데 하필이면 정답이 옳은 건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 정말 치사하게. 그죠? 그래서 B급. 그 다음 19번 판례 입장 옳은 것은 이건 C급입니다. 그죠? 자, 3번 보시면 지방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관세, 일반협정 위반되면 그 조례는 무효이다. 맞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국제법하고 국내법하고 하나의 책입니까? 별도의 책입니까? 학습에 대입하거든. 이론설, 이원설. 어느 게 통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론설에 따른다면, 알겠죠? 이론설에 따른다면 헌법, 법률, 명령 있을 때 조약은 이게 하나의 법체계라면은 조약은 헌법보다 위아래, 헌법보다는 무조건 아래. 그다음 법률하고 비교하면은 위아래, 세모, 동의에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은 법률과 같은, 아니면은 명령과 같은. 그럼 조례 위치는 어디다? 헌법, 법률, 명령 그 아래 조례죠. 그죠? 그럼 적어도 조약이 얘랑 비슷하면은 여기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조례는 일추죠. 행정입법, 입법이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다수위원회가 공정력은 개구, 행정 처분에 매진되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서는 미흡하면은 무효만 되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약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죠? 이것도 사실은 난이도 C급이지. 그 다음 4번은 그 말씀 드렸죠. 어떠한 처분이 한고소에서 취소가 되었다 하면은 기판력이 뭐다? 처분 위법하다 이 말이죠. 취소가 되었다는 말은 처분 위법하다 하면은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뭐 틀렸다? 위법하면 곧바로 고의과실이다. 그럼 틀렸고, 보통 고의과실이 때문에 맞고, 그랬죠? 보통이냐 곧바로냐 그랬죠. 이 정답은 3번. 그 다음 20번 대법원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난이도 C급. 1번 행소법은 26조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했죠? 행정소송도 원칙은 당사자주의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한다 그랬죠? 그 말이고. 2번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즉 영업정지 3호를 1월로 바꿨다. 그렇다면 그 변경처분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또 싸우려면은 당초처분, 변경처분,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무슨 원리입니까? 증액처분, 감액처분 그 원리죠. 그죠? 증액된 경우는 새로운 처분이니까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감액된 경우는 새로운 게 아니니까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원리죠. 그죠? 그 다음 3번 이건 뭐 껌이죠.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처분은 아니므로 벌써 재수 없죠? 예비 결정으로서 처분이다 그랬지. 단 본 처분 이후에는 처분성이 없죠. 그죠? 그러나 일단 본 처분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이야기고.
4번도 마찬가지죠. 폐기물 처리업 부적정 통보는 처분이지. 정답은 3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쭉 보셨다시피 문장이 좀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게 보기에서 한 번씩 꼬우는 문장이 한 몇 개 있는 거지. 답은 쉬운데 한 번씩 꼬아놓은 문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겠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약간 꼬아놓은 문장들이 A급, B급 합쳐가지고 A급, B급 합쳐서 한 2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뻔한 C급 문장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지만 각 지문별로 나누면 또 너무나도 또 허탈한 지문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거 제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지문들은 뭡니까? 80개가 아니라 한 50개 정도만 풀면은 다 끝난다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